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예, 그 구독자님 질문, 마지막 그 문제인데요. 예, 구독자님 질문, 마지막 문제. 예, 금속재료 기능장. 다른 문제도 있으면 다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는 문제만 이렇게 좀 풀이 드릴게요. 기출 문제, 해설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여기 뭐냐면 천이온도 되어 있어, 천이온도. 천이온도, 그 다음에 연성 취성 뭐 원래 연성 취성 천이온도래. 연성 취성 천이온도거든요. 천이온도 뒤에서 충격 시험 이렇게 나왔네요. 19번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 이렇게 답을 달아주신 겁니다. 예, 제가 달한 건 아니고요. 자, 천이온도 설명과 충격 시험시 천이온도를 낮추는 방법에서 시험편을 여러 온도로 시험했을 때 흡수 에너지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또는 상승하거나 파면의 그 모양이 연성에서 취성을 변화하는 등 현상이 되거나 온도다. 천이온도 낮추는 방법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천연온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사용상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유리하다. 그런 의미인데 좀 더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럼 천연온도를 낮추는 게 좋은 건데 유리한 건데 낮추는 방법이 1번 탄소 연령을 적게 한다. 일단 결국 그렇죠. 탄소량을 적게 하면 이제 물러지죠. 강철이 이제 경도가 낮아지면서 물은 재료일수록 천연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네, 망간, 니켈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간, 니켈. 얘들은 들어가면 결국 오스트네이트를 안정화시키는 원소들이잖아요. 오스트네이트를 만드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낮을수록 유리하고 그러면 경도 이제 천연도 낮을수록 유리한데 경도는 낮을수록 좋다는 거.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오스트나이트. 오스트나이트가 천연도가 낮습니다. 나이트 조직, 페라이트보다요. 경도 낮고 오스트나이트 조직이 이제 적합한 거죠. 더 낮은, 천연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 만들려면 망간 니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절임을 미세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결정력 미세하고는 좀 반대 의미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기출문 어떤 정답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걸 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력 미세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홀페이치 효과 있잖아요. 홀페이치 효과. 홀 PATCH 효과 해가지고 결국 시그마 Y 항복 강도잖아요. 항복 강도. yield strength. 항복 강도는 결국 항복 강도, 인장 강도, 경도는 다 비례하잖아요. 경도 낮을수록 천연도 낮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 항복 강도는 시그마 Y는 시그마 I 입내 마찰 능력입니다. 입내 마찰 능력 더하기 K 입계 강화 계수. 입계 입내 강화시키는 계수하고에다가 루트 D분의 1이잖아요.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이게 결정립 직경이잖아요. 결정립 경 직경인데 잘 안 보이시네요. 결정립 직경 이렇게. 결정립 직경인데 결국 결정립이 미시할수록 루트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 얘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얘가 올라가면 결국 뭡니까? 항복 강도, 인장 강도, 경도 다 올라가니까 오히려 천연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적어주셨어요. 이건 참고로 좀 보시고요. 나중에 정답이 이렇게만 해결된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조대하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19-1에 보시면 금속절의 연성, 취성, 천이 영양 인자 해가지고 온도 영향, 온도는요, 저온에서 치성 파괴, 고온에서 연성 파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고, 노치 영향. 노치가 소성을 방해하며 연성을 나타낸 재료의 노치 원점이 노치 분해서, 그러니까 연성 재료인데도 치성 재료로 바뀔 수 있는 노치 때문에 치성 파괴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화학 성분 영향 보시면, 천이 온도를 높이는 원소는, 결국 이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단 탄소가 많이 들수록 강해지 경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오스트나이트를 만드는 거니까 오스트나이트가 무르잖아요. 무르면서 질기기 때문에 잘 안 깨지거든요. 취성 파괴 아니고 연성으로 나중에 파괴돼서 연성 파괴인데
천연도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서 오스트라이트 만드는 거, 만든 거. 미세 조직의 영양, 미세 결정립과 이방성 조직은 천을 낮춘다. 아까 말씀드린 미세 결정립이 조금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방성 조직 천을 낮춘다. 요 개념도 조금 이 같은 의미로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건 좀 약간 좀 퀘스천 마크. 자, 미세결정립, 노멀라이징 템퍼링 하면 연성이 증가한다. 이게 연성이 증가하진 않죠. 미세결정립은 이제 경도 높아지죠. 높아지면서 연성보다는 강성 그쪽이 좀 증가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다음에 조직 이방성 영향, 알베닌 이방성. 요건 이제 이방성, 요거는 조직 쪽은 요거는 조금 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좀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결정이 미세하고 요거는 좀 이방성 조직하고 요거는 영향을 조금 요거는 하여튼 미세 결정립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까지 적어 주셨는데 요걸 공부하실 때 좀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저기 제가 그 지금까지 강의 드린 적은 없는데 연성시성 천이온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 말씀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파괴 메커니즘에 의해가지고 천이온도에서 연성치성 천이온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시죠? 그림 보셨죠? 여기 샬피 충격 시험기라고 이렇게 팻말을 탕 떨어뜨리면 팻말가 내려오면서 이 시편을 이제 치는 거 쳐서 여기 V 노치가 있기 때문에 이 D를 치면 이 중간 부분이 크랙이 됩니다. 파괴되는 파괴. 파괴되는데 이게 이제 연성 파괴냐 추성 파괴냐 이렇게 파괴되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확인하는데 이 출제는 미카엘 폴 교수님이라고 독일의 보큼 대학 교수님 강의 자료입니다. 미카엘 폴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스터 커브가 있습니다. 연성 치성 마스터 커브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 왜 이걸 하느냐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보시면 여기 이제 커브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마스터 커브 보면 S자 커브 이렇게 나옵니다. S자. 예, 여기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노치 임팩트 값 해가지고 이렇게 충격값입니다. 충격값 있고요. 이쪽은 온도입니다. 온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C편 같은 재료를 C편을 한 100개 정도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온도 0도부터 해가지고 0도씨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0도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0도 플러스 80도.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그냥 일반 탄소광이다. S45C다. S45C 일반 탄소광 얘를 가지고 영상 80도에서 아까 충격 시험 했을 때 샬피 충격 시험 했을 때 하고 영하 80도 어느 쪽이 더 잘 깨지는 충격 값이 낮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지면 충격값이 낮은 거, 잘 안 깨지면 충격값이 높은 겁니다. 자, 충격값이 높다는 얘기는 잘 안 깨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쓰는데 더 유리한 거죠. 만약에 충격값이 낮으면 조금만 더 충분히 바로 깨져버리니까 충격값 낮은 애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지금 대기온도 몇 도입니까? 만약에 평상 이 온도 대기온이 20도 정도 된다고 보시고 영상 20도 된다고 보시고 여기 보시면 요 그거 보시면 자 충격값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쪽 상부하고 하부가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 충격값이 이래가지고 천이 온도가 20도일 때 이쪽 위는 연성 파괴거든요. 연성 파괴되도록 연성 파괴되고 이게 취성 파괴 영역이잖아요. 취성 파괴. 그러니까 취성 파괴되는 쪽은 충격값이 낮아요. 낮아서 조금만 어떤 충격을 받아 바로 깨져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위험해서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거 깨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힘으로 때려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거죠. 운전하는데 안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쓸 때 20도에서 이 정도 되는 재료를 써야지. 만약에 이 커브가 예를 들어서요.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든 이제 우리가 쓰는 재료를 시험했는데 만약 이런 커브가 나왔다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20도이잖아요. 우리 상온 20도. 이게 충격이 이렇게 낮으면 어떻게 여기서 바로 깨져버리면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위험한 거죠. 위험한 재료죠. 위험한 재료.
잘 안 보이시네. 위험한 재료다. 위험하다 이거는.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연성 파괴되는 영역은 연성 파괴 영역은 그만큼 높은 충격값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성 파괴되는 애들은 충격값이 낮기 때문에 금방 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낮을수록 잘 같은 재료더라도 이렇게 S 커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연성 영역과 취성 영역의 절반이죠, 여기. 절반. 딱 그러니까 취성 연성 천이 온도라는 게 뭐냐면 이 취성에서 연성으로 넘어가는 온도 여기. 요걸 천이 온도라고 부르는 거죠. 마이너스 이 ST51이라는 요 재료는 뭡니까? 여기는 센터 여기 50% 중간 지점 여기 취성이 연성으로 바뀌고 연성이 취성으로 바뀌는 여기 천이구역 여기 온도가 영하 20도니까 한 영하 한 5도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이 재료는 이제 이게 원래 신품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가 에이징 시효돼 가지고 자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죠. 이건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천연도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면 옮겨지면 상온 이상이잖아. 상온 이상에서 깨지면 이건 좀 위험한 재료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천연도를 우리 구해 가지고 그 재료 천연도 몇 도인가를 우리가 파악해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S 커브가 일부분만 윗부분만 나왔잖아요. 여기 뭡니까? X5 크로닌 1812니까 1812 오스트나이트죠. 탄소 0.05 오스트나이트니까 오스트나이트는 S 커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연성 파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세요. 온도가 영하 80도까지 내려가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오스트나이트가 얘는 이제 그 ST52니까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독일 쪽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인장 강도 52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건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한 30C나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S30C 정도.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 커브가 있다는 거고요.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일본 쪽 화력 원자력 발전 2010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연성 취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FATT라고 부릅니다. FATT 연성 취성 천연들 FATT라고 이렇게 봅니다. TT 무슨 말이냐면 F는 프랙처 파괴, 프랙처 어피런스 파괴가 나타나는 천이 온도다 이런 뜻입니다. 파괴 천이 온도. 그러니까 자 영하 80도부터 영상 80도까지 계속 파괴시켰더니 파단면에 절반은 뭡니까? 절반은 취성 파괴, 절반은 연성 파괴. 이게 천이 되는 거잖아요. 딱 50도 50 면적상 50도 50 나왔을 때, 그때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재료를 봤더니 여기 50% FATT 나오는 온도를 재봤더니 이 재료 ABC가 있는데 온도가 영상 80도짜리도 있고 30도짜리도 있고 영하 5에서 25도 사이 이렇게 이제 실험값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고 또 실제로 이제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고베 스틸에서 만든 어떤 로타입니다. 터빈 로타, HP 터빈 로타라 해가지고 로타 큰 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제조하는 회사에서 FATT를 자기들이 이제 재봤더니 실험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자 FATT 로또 표면에서는 121도가 나왔고요. 중심공이 있거든요. 중심이 빈 공간. 중심공은 135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낮을수록 더 사용에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21도 낮더라도 121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우리 상온에서는 20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터빈에 이제 스팀을 넣어가지고 막 뜨거운 열을 줘가지고 이제 구동시키니까 보통 500도로 보고 500도 정도에서 운전하니까 어떻습니까? FAT가 121도니까 여기니까 500도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출전은 우리 안명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 터빈을 이렇게 이 터빈 축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21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천연온도가. 그러니까 천연온도 밑에 여기 취성 파괴 영역을 쓰면 조금 힘받으면 깨지니까 절대 얘는 뭡니까? 상온에서 그냥 바로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리기 전에 스팀을 넣어가지고 막 히팅해가지고 예열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한 3, 400도 이상 500도까지 올린 다음에 기동을 해야지 그냥 바로 냉각 상태에서 축을 바로 그냥 그 기동을 시켜가지고 힘을 주게 되면 힘을 받게 되면 얘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파괴될 수 있잖아요. 추정 파괴. 충격감 낮은 쪽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좀 상당히 높게 나왔죠, 얘는요. 예. 그렇게 됐고요. 자, 여기 이제 일본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이야기라고 일본 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 보시면 각종 금속의 저온 충격치, V노치, 샬피 해가지고 샬피 충격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일반 우리 페라이트에서 페라이트계 해가지고 오스트나이트 페라이트 두께 비교해서 오스트나이트는 보세요. 이 자료에서는 18, 18, 12다 오스트나이트 이건 천연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앞에 독일 자료 보시면 약간 이게 이렇게 좀 크게 큰 S가 나오는데 이게 일본 자료에서는 아예 천연도 없어요. 스핑이에요, 스핑.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영하 200도에서 사용해도 안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아주 우수한 거죠. 어떤 파괴 측면에서는. 예. 근데 일반 우리 영광도 보세요. 영광도 천연도가 좀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영광도 S 커브 나오잖아요. 영광도 그러면 천연도 몇 도면 영광은 천연도 요 중간이니까 한 40도? 영하 40도 정도. 이것도 괜찮은 거죠. 천연도. 그 천연도 측면에서 봤을 때 13g 스테인리스강 이거 마르텐사이트계. 구리 알루미늄도 오스트나이트 쪽이니까 이렇게 천연도가 이게 없잖아요. 수평인데 대신 충격값이 좀 낮죠. 스테인리스보다는 좀 약하니까 18g 스테인리스강 요 페라이트계도 맞아. 이렇게 천연도 좀 상당히 높죠. 페라이트계는 18g 스테인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천연도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온도를 피해서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17.4 pH 강에 대해서 온도별로 이렇게 충격치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24도에는 29.4 주울이죠. 충격치가. 근데 영하 196도는 2.9소밖에 안 됩니다.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도 낮으면 충격값이 낮아가지고 이 온도 쓰다가 어떻게 쓰면요 조금 충격받으면 바로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발을 딱 부러뜨려서 파단면을 보는 겁니다. 현미경도 보고 육안도 보고 취성경력이냐 연성경력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이렇게 파단면이 딤플 프랙처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우물이 보이면 이건 연성 파괴거든요. 그러면 딤플은 연성 파괴. 그다음 이것도 연성 파괴. 동글동글하죠. 딤플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파단면입니다. 파단면에 이건 연성 파괴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벽계 파괴, 크리베이지라고 들어보셨죠? 벽계 파괴, 추성 파괴입니다. 벽계 파괴. 이런 식으로 벽계 파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테스트 해가지고 파단면을 봤을 때 이쪽 연성 파괴는 예를 들어서 연성 파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연성 파괴력이라면 만약에 이 패트 그대로 볼게요. 연성 파괴 현미경으로 보시면 동글동글한 딤플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서 딤플이 DIM 보조개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연성 파괴. 취성 파괴는 뭡니까? 벽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크리베이지 CLEAVAG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0% 여기가 천이 온도 요거 온도를 정해가지고 이 온도보다 낮으면 무조건 위험하고 이 온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써야지 안전하구나 이런 개념으로 파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건 벽계 파괴, 이건 연성 파괴, 딤플 파괴죠. 동글동글한 게 우물 같은 게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신 거죠. 파단면 보는 현미경.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고 그 절반이 요거는 이제 육안을 본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는 그래서 뭡니까? 충격값 좋아요. 이게 중간 오스트나이트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비어 있잖아요. 빈 공간 때문에 충격받아도 완충이 되니까. 그래서 완충이 되다 보니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스트나이트는 중심이 빈 공간 때문에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오스트나이트 빈 공간 여기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충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완충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는 무르면서도 또 질긴 성질이 있잖아요. 잘 안 깨집니다. 페라이트는 단단한
철 원자가 한 마리 박혀 있다 보니까 중심이 꽉 찼다 보니까 충 버튼 깨집니다. 이게 잘 깨지는데 얘는 때리면 어떻게 돼? 때리면 이게 완충이 돼가지고 빈 공간 때문에.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는 이 공간 때문에 예, 충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연도가 거의 없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원자 공 하나 있었는데 예, 손자가 놀러 왔다가 가져가 훔쳐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천이 온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